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3학년 1학기 초에 성적대별로 체크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안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컨텐츠에서 다룰 내용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범한 평준화 일반고 소속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고교 유형별로 현재 시기에 힘을 주어야 하는 분야가 제각각인 만큼 또한 같은 고교 유형으로 구분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학교 측의 분위기가 제각각인 만큼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석소장이 드리는 조언들을 각자 상황에 알맞게 재해석하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대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나누는 기준이 모두 제각각인 만큼 딱딱하게 등급 구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하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포인트는 작년 5월경에 제작했던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고교별 추천 자격 부여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고교별 추천 자격 부여 기준은 대학교별로 전형 계획 혹은 모집 요강을 통해서 정해놓은 N명, 제적 인원의 N% 인원, 계열별 N명 등의 조건과는 별개로 해당 대학교별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내부적으로 학생들을 거르는 일종의 예비 거름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수시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당연하게도 문과 1등과 이과 1등에게 균등하게 추천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해당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C의 사례처럼 때로는 고등학교 내부적으로 정한 여러가지 기준, 즉 고교별 추천 자격 부여 기준에 따라서 문과 1등과 2등 혹은 이과 1등과 2등에게 몰아서 부여되는 상황도 종종 나타나고는 합니다. 이렇듯 당연하게도 추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으나 추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혹은 당연하게도 추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추천 자격을 부여받는 데에 성공한 경우를 수시 원서 접수 바로 직전에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마주한다면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멘탈이 엄청나게 휘청거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어떠한 변수가 적용되어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는 의미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아직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정 대학교의 추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 선생님이 학원에 가까운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3학년 1학기 성적과 더불어서 친구들의 3학년 1학기 성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석소장이 추천드리는 부분은 내가 지망하고 있는 대학교에 추천 자격이 필요한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한 친구들의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 아슬아슬하게 인원이 걸릴 것 같다면 내 주력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추천 자격을 취득할 것인지 정도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3학년 1학기 과목 역시 1에서 9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이 많아서 3학년 1학기에 들어 재능의 꽃을 피우는 과목별 스나이퍼 인재 혹은 3학년 1학기에 들어서야 그릇에 물이 넘치는 대기 만성형 인재 등의 존재로 인해서 수많은 변수들이 연출이 되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1에서 9등급으로 산출되는 3학년 1학기 과목이 거의 없어서 예전보다는 변수가 많이 줄어들었기도 했고요. 이전에 비해서는 3학년 1학기에 들어서 내신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는 의미인 동시에 내신이야 당연히 고고 익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만약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전략을 구성할 것인지를 한 발 앞서 고민해보자는 뜻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최상위권이 아닌 중위권 및 하위권의 성적을 지닌 학생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신이 어중간하게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대학교라 하더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실제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비슷하게 여겨지는 경우 대부분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이 추천 자격 부여의 우선순위가 되고는 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학교는 특정 과목만 압도적으로 잘하는 학생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잘하는 과목은 없어도 목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대비 전체적으로 준수한 학생을 선호하고는 합니다. 특정 과목을 잘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수능 N등급 이상과 같은 특정 조건이 달려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닌 이상 과목별 편차는 존재해도 N기합 N등급을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이 훨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모의고사는 특정 과목에만 집중해서 이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우려고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데 이것도 선행 단계인 고교 내부에서 추천 자격을 취득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실제적인 수능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이래저래 A 과목은 챙기고 B 과목은 아예 버리는 학생보다는 어설퍼도 A 과목도 챙기고 B 과목도 챙기는 학생을 고등학교 측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은 꼭 한번 스스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과 상위권 학생 및 문과 일부 상위권 학생에게 해당하는 과학기술원 지원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학기술원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석소장이 올해 제작했던 여러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종합대학교의 자기소개서를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에도 돌려 쓸 수 있었던 예정과 다른 종합대학교 자기소개서는 하나도 작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만 별도로 준비해서 지원해야 하는 2024학년도는 지원금 측면이나 합격금 측면이나 예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과학기술원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어차피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자기소개서 형태도 비슷하고 수시 6회 지원에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믿져야 본전 느낌으로 한번 지원해볼까 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반면에 올해부터는 과학기술원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수시 6회 지원에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믿져야 본전 느낌으로 한번 지원을 해볼까?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다 써야 되네. 원래 과학기술원이 목표도 아니었으니까 자기소개서 준비할 시간에 종합대학교 면접이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준비하련다에 학생들이 매우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2024학년도 과학기술원 수시전형 기획 분석 콘텐츠들에서 석소장이 꾸준하게 올해부터 과학기술원에는 진짜 과학기술원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모여 지원군과 합격군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적어도 3월이 지나기 전까지 과학기술원을 지원할 것인지, 즉 과학기술원만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시간을 따로 확보해 놓을 것인지를 미리 고민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자기소개서의 경우 기존 대교육 공통 자기소개서 양식과는 별개의 추가 문항 혹은 별개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더러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에 따라서 여러 대학들이 네임밸류 상관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류형 전형과 면접형 전형으로 구분하고 면접형 전형을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면접을 강화하는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강화된 면접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준비를 하려면 여러모로 골치 아픈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석소장이 드린 말씀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석소장이 여러 2024학년도 과학기술원 수시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과학기술원별 다양한 전형 변화 사항과 더불어 생명과학 및 화학전공을 지망하면서 과학기술원에 지원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안전빵으로 과학기술원을 병행 지원한 의치한약수 지원자를 마주해서 지원군의 수준 자체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러한 현상을 오히려 거꾸로 해석해서 과학기술원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을 시 차라리 생명과학 및 화학 전공과는 거리가 있는 자연과학 및 공학 전공을 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는 점 등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의치한약수와 과학기술원을 병행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과학기술원 생각은 1도 없었는데 미친듯이 치솟는 경쟁률을 보고 수시원서 접수 2주에서 3주 전부터 부랴부랴 과학기술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점, 그리고 어차피 과학기술원 합격해도 의치한약수를 위해 반수나 N수를 시킬 생각이라 애초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정을 했다가 이 반수와 N수에 모두 실패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이만 먹은 채 현역 당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과학기술원보다 훨씬 낮은 네임밸류의 대학에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하는 상황을 마주한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훨씬 많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석소장은 개인적으로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넘어서 과학기술원에 수시로 합격해도 타 종합대학교에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즉 정시가 대박날 시 수시 납치가 적용되지 않기에 솔루션을 진행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가능성만 있다면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과학기술원 병행 지원을 권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원래 계획은 위에 두 가지 체크리스트 이외에도 각 대학교 라인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총정리해보는 거대한 규모의 콘텐츠를 기획을 했었지만 아직 주요 대학별 2024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도 모두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인지라 해당 콘텐츠는 추후에 별도의 콘텐츠로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본 콘텐츠를 접하신 모든 분들의 2023년 1학기 선방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